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오늘은 전 설 마지막입니까? 연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하여튼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도 춥고 하니까 눈길 조심하시고요. 제가 어떤 글을 한번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또 글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호감 있는 사람 있잖아요. 호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전달 좀 해볼게요. 인간관계는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토록 복잡한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한테 써먹을 수 있는 이 호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호감 사는 방법이 있더라. 그것은 바로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냥 뭐 안녕하세요 보다는 안녕하세요 상철씨 이게 낫고요. 뭐 그냥 조심히 들어가 이런 거보다는 조심히 들어가 지은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겨우 이름 한 번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김춘수라는 시인도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멋지네요.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면 상대방 역시 나의 존재를 존중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난 관계는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더라. 깨지지 않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간단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에 온기를 불러줄 겁니다. 온기를 불러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따뜻하게 한번 여러분들도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뉴스도 있어서 저도 잘 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가 마무리된다. 마지막 변수는 무엇인가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이닉스는 오는 3월에 20년 인수한 그 인텔 낸드 사업 부분 솔리다임이라고 하나요? 솔리다임. 이 솔리다임에 대한 잔금을 치른답니다. 잔금 치르고 거래는 계약 5년 만에 마무리되는데 성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최근 실적이 반등했지 완전 자본 삼식 상태에선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잔금을 치르고 나면 나머지 남은 변수는 중국 정부입니다. 21년 중국 정부는 SK 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에 기업용 SSD 이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5년간 하이닉스가 이 조건을 잘 지켰는지 이제 심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오는 3월에 솔리다임에 대한 잔금 22억 3,500만 달러를 낼 거고 지난 2020년 이 회사는 인텔로부터 낸드 사업을 88억 4,40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21년에 1차 계약 종결 시점에 66억 900만 달러 납입했고 올해 2차 계약 종결 시점에 나머지 인수금을 치르는 겁니다. 1차 때 인텔의 중국 다롄 생산 공장과 그 SSD 사업 부분에 SK 하이닉스로 이전이 됐고 2차 때는 낸드 IP하고 연구개발, 생산시설 이런 인력 등이 넘어오게 됩니다. 현재 인텔이 소유한 낸드 사업의 법적 소유권도 2차를 기점으로 넘어오면서 계약이 최종 마무리되는 거죠. 마지막 변수도 있어요. 하이닉스는 1차 계약이 종결된 21년 중국 당국과 향후 5년간 그 중국의 ESSD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유지하고 생산량 확대 의무, 중국의 ESSD 시장에 제3의 경쟁사가 진입하는 것을 지원해 줄 의무 등을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5년간 이 의무들을 지킨 뒤에 의무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내년에 중국 당국이 하이닉스의 의무 면제 요청을 받아들여야지 인수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낸드 시장 후발주자인 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부를 통해 가지고 점유율 확대를 노렸습니다. 20년 매출 기준 세계 낸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3.7%, 키옥시아 18.8%, 웨스턴 디지털 14.4%, 마이크론 11.3%, 하이닉스 11.1%, 인텔이 9.4%네요. 낸드 시장의 5위와 6등이 만나서 2등 자리를 노린 거죠.
하지만 인수되자마자 솔리다임의 낸드 점유율이 21년에 6.3%, 22년 5.6, 23년 5.4% 이렇게 주저앉아요. 실적도 급락을 합니다. 솔리다임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그 매출이 22년 4조 6,958억에서 23년 3조 110억, 당기 손실은 22년 3조 3,257억에서 23년 4조 344억원으로 확대됩니다. 22년 3조 1,416억 원에 이르면 자본은 23년 마이너스 7,655억이 됐어요. 완전 자본 잠식이네요. 이렇게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솔리다임이 작년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솔리다임의 작년 낸드 점유율은 1분기 9.2, 2분기 8.6, 3분기 8.4% 유지합니다. 점유율이 뛰면서 실적도 개선되고 작년에 1, 3분기 매출은 6조 3,857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65.9% 늘었고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3,656억 원으로 흑자 전환합니다. 작년 3분기 자본도 마이너스 4,104억 원으로 자본 잠식 규모를 줄였죠. 하이닉스는 내부 현금과 외부 차입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인데 작년 9월에 기준했을 때 하이닉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9조 1,357억 원,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하면서 작년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합니다. 솔리다임의 잔금 납부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환율이죠. 하이닉스는 2010년 10월에 계약 당시 원달러 환율을 1140원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환율을 기준으로 당시 잔금이 22억 3,500만 달러를 2조 5,604억 원으로 계산했고요. 하지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넘어서면서 잔금의 규모는 3조 2,42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상보다 잔금이 7천억 정도 가량 더 나가게 된 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왜 이런 기업을 인수를 했는지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던데 하이닉스 노조가 최태원 회장과 광노정 그 하이닉스 CEO에게 그 미래 성장에 비례하는 구성원 존중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데 하이닉스는 성과급 규모를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어요. 서울경제에 보니까 하이닉스는 노조는 전날 최 회장과 곽 사장한테 편지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하이닉스는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을 겪어요. 회사는 초과이익 분배금 PS 1000%하고 특별 성과급 500%등 총 1500%야. 1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는데 노조는 500%로 책정된 특별 성과급 규모가 노조와 상의 없이 정해졌다. 그런 이유에서 반발합니다. 야, 진짜 노조 이거 참 국내 사박이 힘들어요. 사측이 제시한 성과급 규모는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하지만 노조는 2018년보다 지난해 영업이익 규모가 대폭 늘어난 만큼 추가적인 성과급 지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조는 최 회장에게 쓴 편지에서 하이닉스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사측의 성과급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노사문화 변곡점에 어떤 요인이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비판을 하죠. 이어서 삼성전자는 경영진과 경영진 사이의 소통 부재, 경영진의 활철자 노동자 무시 정책으로 회사는 복구하기 힘든 상태가 됐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 저력이 있는 회사고 구성원은 항상 위기 속에서 회사를 먼저 생각했고 그 속에서 그 회사를 성장시켜서 현재 주식 시가총액이 165조 원의 회사가 됐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의 원팀 정신과 이들이 회사 이익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그 희생 정신을 보이면서 AI 반도체 1등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구성원 처우가 보장되고 회사의 미래의 성장에 비례하는 구성원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 곽 사장을 향해선 2024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회사와 곽 사장은 구성원들에게 전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보다 새 역사를 만든 구성원들한테 합당한 보상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1500%참 부럽네요. 이게 작은 게 아닌데 하여튼 참 하여튼 웃깁니다. 그리고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이 딥시크의 부상으로 반도체 업계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AI 열풍을 주도해왔던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중국이 또 AI 반도체를 확보를 위해서 우회 경로를 이용해서 그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빼돌려가지고 반도체, H백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아직까지는 좀 믿을 만한 게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AI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는 참 쇼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 딥시크를 능가할 수 있는 챗GPT를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생성형 AI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텐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큰일입니다. 다들 공부 잘하면 의대 갈 생각만 하지 이 IT 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들 문제가 아니야. 이 전반적으로 문화, 기술, 우리나라의 그 문화죠. 공학자를 대하는 문화, 기술자를, 과학자를 대하는 그런 문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대해주고 보상을 해준다면은 좀 더 뛰어난 아이들이 다 공학하려고 하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나라 참 돌아가기 힘드네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